네, 안녕하세요. 인천여고 2학년 담당하고 있는 정주희라고 합니다. 오늘은 며칠 전에 봤던 인천여고 중간고사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 좀 해드릴게요. 자, 화면에 보시면 인천여고는 유명하죠. 시험 범위가 많은 걸로, 그리고 어려운 걸로. 올해도 역시 시험 범위도 많았고요. 어렵긴 했습니다. 교과서는 2개 가로 보통 2학년이랑 똑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32지문이네요. 그리고 원서가 들어가요. 근데 작년에도 원서가 들어가긴 했거든요. 근데 올해가 원서 길이가 조금 길어졌어요.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3분의 1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평년대로, 다른 학교는 사실 타 학교는 뭐 일치나 아니면 도표나 뭐 이런 문제가 사실 빠지거든요. 근데 인천여고는 여지없이 그냥 18번부터 45번까지, 심지어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서술형을 조금 특이한 데서 내셨더라고요. 그 글의 목적, 다른 학교는 사실 글의 목적이 빠지는 학교도 많아요. 근데 인천여고는 글의 목적 들어가더니 거기서 이제 서술형이 2문제씩이나 나왔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총 지문이 좀 많았다는 거, 인천여고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두 번째로는 이제 출제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교과서는 12.5%네요. 세 개 합쳐서 지문에, 그러니까 문항이 4문항밖에 안 나왔어요. 4문항밖에 안 나오고, 그 다음에 부교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10개의 문제가 나왔고 서술형 1장, 그 다음에 원서는 4문항 나왔습니다. 객관식으로만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는 13문제인데 객관식 12문제, 그 다음에 서술형 1문제. 그럼 이제 모의고사 비중이 높다는 얘기죠. 사실은 공부할 지문이 부교재가 많긴 하지만 시험 출제는 사실 모의고사에서 좀 많이 됐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문항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인천여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보고 충격받았어요. 이거 애들이 다 풀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. 보시면 알겠지만 32문항이에요. 객관식 30문제, 서술형 2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2문제 아니에요. 3문제예요. 한 문제에 2문장을 써야 되거든요. 그리고 그 한 문장의 길이가 20단어에서 30단어 내외예요.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술형 2문제다? 아니요. 저는 3문제라고 보고 싶어요. 그럼 이제 총, 물론 32문제긴 하지만 33문제라고 생각하면, 와, 계산해 보시겠어요? 50분 안에 마킹까지 해서 33문제? 한 문제당 얼마씩 풀어야 되는지, 저는 이거 과연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. 문제 유형을 보시면 기타 학교랑 여지없이 다 똑같아요. 근데 이제 인천여고 같은 경우에는 유별나죠. 어법 문제. 어법 문제 3문제 나오긴 했지만 다 변형됐어요. 그러니까 단순히 외워서 쓰는 걸로는 절대 풀 수 없는, 오히려 외워서 푸는 애들한테는 틀리게끔 그런 장치들을 좀 많이 해두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문법적인 원리를 파악하지 않으면 이거는 다 틀리게 돼 있구나, 이렇게 문제 출제하셨더라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특이한 점은 서술형 2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제 같은 2문제였어요. 그리고 그 부분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글의 주제라든가 요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글의 목적에서 돈을 얼마 냈다, 뭐 이런 식의 영장, 그게 또 단어 수가 20단어에서 30단어, 엄청 많은 거죠. 그거 쓰는 게 조금 특이했었다. 그래서 그냥 진짜 영어, 그러니까 주제랑 상관없이 영어를 얼마나 잘 쓰나 이런 걸 좀 보시려고 하셨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리고 문제 유형이 되게 특이한 게 되게 많았어요. 여기 지금 정리가 안 돼서, 왜냐면 그거 문제 유형을 어떻게 제가 정리를 할 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잠깐 빼놨는데, 근데 결국에는 새로운 문제 유형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였으면 좋은데, 맞아요. 그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, 길이가 너무 길었어요. 보통 저희 학교 시험 보시면 뒤에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. 선택지랑 이제 지문이 나눠져 있을 때, 선택지는 사실은 지문보다 짧은 게 통상이에요. 물론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때는 지문의 길이보다는 그 밑에 있는 선지의 길이는 비등비등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짧게 내시거든요. 근데 요번에 인천여고 이 문제 유형 중에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5, 6문제는 선지보다 선택지가 너무 길었어요.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다 읽어낼 수 있었을까?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. 물론 그 선택지에 있는 단어가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선택지에 있는 문장이 너무 꽈서 어려운 구조로 나타내신 건 아니에요. 근데 너무 길었어요. 그래서 애들이 이거 어떻게 읽지?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. 네, 총평을 말씀드리면 인천여고 문제는 갈피를 사실 잘 못 잡겠어요. 어떨 때는 지문의 변형을 하시는데 지문 변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전체 다 바뀌어요.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지문의
변형이 있을지라도 내용은 안 바뀌거든요. 주제 제목이 손상이 안 돼요. 근데 인천여고는 선생님들이 마음 막 바꿔요. 그러니까 애들이 지문을 그냥 열심히 봤다고 해서 그냥 대충대충 읽고 풀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. 지문을 다시 다 읽어야 돼요. 그게 변형됐을 걸 감안하기 때문에. 근데 요번에 또 지문 변형은 별로 없으셨거든요. 그러면 어떡하지? 지문 변형이 없는데 근데 꼼꼼히 다 읽어야 돼. 근데 선지는 또 길어요. 그럼 선지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그 얘기는 진짜 빠르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. 저가 학생이었으면 풀 수 있었을까 하는 정도의 속도. 그러니까 문제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문제 하나에 1분을 넘기면 그거는 못 푸는 상황이 오야 될 것 같아요. 더군다나 뒤에 나오는 서술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문장 쓰는데 20단어에서 30단어 내외거든요. 감이 안 오시죠? 한번 써보세요. 20개에서 30개의 단어가 얼마나 긴지. 그거를 3문장을 써야 된다. 그리고 객관식도 풀어야 된다. 빨리 읽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아이들한테 집에서 문제 풀 때도 제가 이제 과제로 내주는 문제 풀 때도 타이머를 꼭 사용하라고. 그냥 대충 시간 내서 이거 하다 풀고 저거 하다 풀고 하지 말고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꼭 하라고. 그리고 글을 읽을 때 반복적으로 읽을 때 초를 재서 얼마나 단축됐는지도 제가 확인하라 그러고요. 물론 수업 시간에도 같이 시간 타이머 재고 문제 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천여고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깊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